자, 여러분 보세요. 저 지중해 따뜻하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벗은 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이 벗은 이 몸을, 아름다운 이 몸을 제우스나 이런 신한테 보여주는 것을 자기 인간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조금 발달하면서 이제 옷을 입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문제는요, 남자만을 인간의 범주에 집어넣었어요. 스트레스 받겠지만요, 과거에 그리스 때는 여자들은요, 혼자 나들이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뭐 되게 뭐 후진 것 같죠? 뭐 여자들 잠옷을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리게 했는데, 저 그리스요. 그 BC 뭐 수백 년 이때도 잠옷을 아니고 남자 종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남자 공간, 여자 사는 공간 자체도 따로였어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여자 몸이요, 본격적으로 누드로 아카데믹하게 바뀌는 게요, 19세기 때부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면 뭐냐, 자체는 뭐냐, 개인적인 아틀리에에서 그렸어요.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남자 몸보다 여자 몸은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까바넬 그림이에요. 1860년 그림. 자, 그러면요, 서양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야, 서양 그림에는, 자, 여러분요, 서양에서 풍경화나 정물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바로 네덜란드 17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서양 그림에는 자연이 없었느냐? 다빈치 1503년 16세기잖아요.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때는요, 자연이 독립된 장르로 독립되지 못했어요. 단지 자연은 인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에 불과했어요. 이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주인공은요, 모나리자예요. 리자 부인이에요. 그렇지, 이 뒤에요, 동양 산수 비스무리 한 거 저 그림이 주동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네. 좀 전에 그 미론의 원반. 네네, 원반 전치기. 예, 그게 네. BC 그한 300 몇 년 이상. 네, 아, 네. 기억. 네, 말씀하세요. 좀 요거 이제 그 네. 비너스는 약간 1800. 네. 헬레니즘 시대에. 네. 굉장히 네. 오랜 기간 후에 네. 그 지금 비너스의 그 네. 유화가 네. 그려졌잖아요. 네. 이렇게 이 미론의 이 조각상 네. BC 네, 저 그리스 고전기에. 예. 예, 이렇게 오랜 기간이 뭐 의미하는 게 있나요? 그만큼 그 여성에 대한 누구를 늦게 맞아요. 공개한 예. 이유가 있는. 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래서 볼 때는요, 누드하면 여자 누드를 자꾸 생각하죠.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도 분명히요, 1750년 이 풍경이 있어요. 그럼 이걸 풍경을 하냐? 아니고요. 풍경을 돋보이게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이게 이 시대는 적어도요, 사냥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라서는 귀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권세와 부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풍경이죠. 그렇지만요, 저 대단한 주교 성당 있죠.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동양을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영광인들요. 이게 만복동, 금강산 만복동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요 사람보다요, 소나무가 더 장대하죠. 동양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자연은 우리의 소유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도 자연의 한 자그마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연 보호란 말은 우리 본래 동양 고유의 사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자연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요,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연 보호란 말이요. 은연중이지만 상당히 서구적인 생각이에요. 자연이요 더 위대하고 인간은요 아주 자연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겠어요? 그래서요 한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요 자연 보호 좋아하시는 자연은요 여러분 자연하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극을 하려니요. 가만히 두면 돼요. 가만히 두면. 네? 무의자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노사사상 있죠. 무의이무불이. 그때 무의는요 인공적으로 무엇을 억지로 하는 무의예요. 그래서요 이런 동양의 사상에 의하면 자연 보호라는 말이요 참 건방진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요 바위 산이나 소나무보다 더 보잘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 눈하고 코하고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요 왜 동양의 그림을 그릴 때 서양 보면 여러분 서양 현대 미술의 시초가 어느 시대로 보나요? 뭐 무슨 장르? 인상파부터 봐요. 빛의 미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빛의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빛의 미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 빛에 의해서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변해가요. 그래서 모네 같은 사람이 성당이라든가 아니면요 이 연이죠 연 수련 있죠 그 변해가는 것을요 그렇게 캐치를 했는데 그래서요 현대 미술하고 지금 이 과거의 고전 미술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보세요. 우리는 벌써요 저게 지금 정선 그림이에요. 정선은요 1751년에 돌아가셨어요. 정선이에요. 59년에 죽었어요. 정선인데 왜 동양 그림에는요 저 때는 뭐냐면 서양에서는 이제 그 로코코 미술계예요. 저 때가 18세기니까요. 서양의 미술에서는 어떤 그림에도요 사람 눈코끼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 우리 동양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얼굴을 안 그렸을까? 왜 안 그렸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을요 딴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건져요. 왜 했잖아요. 동양인 그림 그릴 때는요 눈, 코, 입 여러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김구혜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말씀해 보실까? 뭐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붓이 굵어갖고 그릴 수가 없었어. 붓이 뭐예요? 붓이 굵어갖고 눈코 입을 그리기가 어려웠어. 선생님 동양도 잘 안 보셨죠? 서양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시나요? 자연은 우선시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연의 심취돼서. 자연이 심취돼서 심취이 되면 눈도 없어져 버립니까? 네. 자연. 그러면요. 인간 그 자체는 뭐라고요? 인간 그 자체가 어때가요? 그냥 상식적인 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인 면이다. 그래요. 이 공부 쪽에 보면요, 참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하고 후는 지금 달라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게 서양 철학에 하면요, 헤라클레이토스처럼요, 동일한 강물에는 발을 못 담근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다 지금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래서요, 동양의 사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분을요,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정확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만 그리면 돼요. 동양은요, 훨씬 더 천리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뀌어요, 인간은. 지금 정말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보다요, 세포 많이 죽었어요, 선생님 지금. 안 죽었을까요?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한 개 빠져도 빠졌어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양은 그림 자체가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했고, 서양은요, 철학적이라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요, 감각적으로 접근했어요. 물론요, 여기는 상대적입니다. 100% 다 그렇다는 아닌데요, 비교하자면 그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동양은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색깔이 근본적으로요, 색 자체가요, 먹색으로 표현을 했고, 동양 그림은 태생적으로요, 반추상화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분자 알죠? 매난국죽. 난초가, 잎이 까만 난초 보셨나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이 추상화를 언제부터 그렸느냐? 최소 있잖아요. 1900년대 이후에. 이 추상화예요. 그 이전에 물론 뭐 후기 인상받고 쭉 있지만요. 본격적으로 추상화 막 그리고 했는 것이요. 사실은요, 뭐 뜨거운 추상, 뭐 차가운 추상 개사고 그때예요. 근데 동양은 벌써요. 중국 원나라, 송나라, 당나라 이때부터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림을 접근했어요. 그 앞으로 좀 더 계속됩니다.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그게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의 주류적인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왜냐? 여러분요, 이 주류적인 문학하는 것은요, 누가 그 시대에 주 권력을 쥐고 여기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요, 서양의 중세 때 누가 힘을 쥐었나요? 성직자들이죠. 그 그림 자체가 어때요? 주로 성당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동양은 누구요? 성비들. 그래서요, 동양 그림은 세밀하게 잘 그린다든가 색깔이 얼룩덜룩하다 하면요, 이태리로 갔습니다. 환쟁이 그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소하고 사람 보입니까 이거? 서양 그림은 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자, 또 한 번 보여드릴까? 이거는 뭐냐면요, 서양은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그리든요, 응? 인간의 의도대로 인위적으로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양의 조각을 보고요, 재료들이요 아파서 징징 운다 그랬어요. 녹이고요, 파고 있잖아요, 까고 있잖아요, 자르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솜씨가 없어서 대충 해놨을까요? 가급적이면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연미를 살린 최소한의 인공미예요. 여러분요, 이 인공미라는 것이요, 정원 예술에서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 하는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동양 그림은 굉장히 우월하고 서양 그림은 1등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미의 기준은요, 그 시대나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장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디퍼런트, 차이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멋있죠? 잘못 제임이잖아요. 그야말로 기하학적 정원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유럽 궁전의 모델. 자, 우리나라 5대 궁궐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요, 분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물은 새는 거꾸로 올라가나요? 역행하죠. 이것은요, 자연의 수능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의 궁전은 분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엉성하죠.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인공미를 가하지 않고 정원을 만들까?
그래서요, 지금 인공을 가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역시도요, 바위 하나 하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모빌도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남남소세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냥 아무 뭐 그냥 그게 아니고 엄연한 우리나라 4대 정원이에요. 소세원이에요. 소세원. 소색한 뜻이 뭐냐면요,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소세원이에요. 자, 자연적 예술관, 인공적 예술관. 그런데 자, 서양의 그림은요, 체험의 그림이고 우리는요, 비움의 그림이에요. 결국 이것도요, 가치관, 철학의 차이에서 많이 비롯됐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 그림을 뭐라 그러죠? 회화라 그러죠? 갈등해. 이 회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요,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요, 요거는요, 화도 되고, 획도 돼요. 한자로. 요게 없어도 돼요. 그런데 획은요, 드로잉, 선으로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화라는 말은 뭐냐면, 칠하는 거하고, 이 드로잉하고 합친 개념이 회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양화는 뭐냐면요, 여백이 없어요. 서양 그림이 여백인 것은요, 현대 와서 추상 그림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전의 전통 그림에는, 서양 그림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백이 없고, 여백을 남겨두면 미완성 그림이에요. 이렇게요, 개념이 많이 틀려요. 자, 왜 그러냐? 서양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세상은 사실적으로